그거 보게 내가 뭐라고 했나? 자넨 정말 분명한 얘기를 했어. 그래, 자넨 오늘 아버지와 밑자를 보고 범행을 예측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던가 보지? 아니, 잠깐 기다리게. 하고 알료샤는 황급히 말을 가로챘다. 그런데 자넨 어떤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아니, 그보다도 왜 자네가 그런 일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해보게. 그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의당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 그럼 따로따로 대답하겠는데 우선 무슨 근거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건 내가 오늘 자네 형 드미트리를 보고 대번에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대번에 그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야. 그런 사람들처럼 극도로 정직하고도 정욕이 강한 인간들에게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한계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그 한계가 깨어지고 나면 설사 자기 아버지라도 찔러 죽일 만큼 되고 말거든. 그런데 자네 아버지 역시 술 주정뱅이에다 가히 탕하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 매사에 한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일세. 그러니 부자 두 사람이 모두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인간들이니 결국 두 사람이 다 구렁텅이로 빠질 것은 뻔하지 않은가? 아냐, 미샤, 그렇지 않아. 단지 그런 이유뿐이라면 안심이야.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을 테니까. 아니라면 왜 자넨 그렇게 몸을 들고 있지?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보게. 사실 드미트리는 좀 우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면 틀림없어. 그렇지만 동시에 새꼴이기도 하거든. 이것이 그에 대한 정의이며 그의 마음속 본질이지. 그건 아버지로부터 야비하고도 음탕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알료샤, 난 자네한테만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자넨 그렇게 순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 집안에선 지금 호색이라는 열병이 퍼지고 있어서 그 세 사람의 호색하니 저마다 가슴 속에 비수를 품고 서로 상대방을 노려보고 있거든. 말하자면 세 사람이 먹이 하나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형국이니 아마 자네도 네 번째의 호색한인지도 모르지? 자넨 그 여자를 잘못 알고 있어. 드미트리는 그 여자를 경멸하고 있는 거야. 그루센까 말이지? 그건 절대로 경멸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가 자기 약혼자를 버려두고 공공연히 그 여자에게 달라붙고 있는 이상 적어도 경멸하고 있지 않는 것만큼은 확실하지. 거기에는 현재의 자네로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야. 알겠나? 만일 어떤 사내가 어떤 여자의 육체라든가 아니면 그 육체의 어느 부분에 미치게 되면 이건 호색한이 아니면 모르는 것이지만 그땐 이미 자기 부모고 자식이고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지. 나중엔 러시아고 조국이고 죄다 팔아먹게 될 뿐 아니라 정직한 자도 도둑질을 하게 되고 온순한 자도 살인을 하게 되며 성실한 자도 배신을 떡 먹듯이 해치운다는 말일세. 그래서 일찍이 시인 뿌시킨도 자기의 작품 속에서 여자의 귀여운 발을 찬양한 바 있거든. 물론 그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든 아름다운 발을 보면 당장에 온몸이 찌르르해지는 법이지. 물론 꼭 발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드미트리가 그루센카를 경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지. 한편으론 경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도저히 그 여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알아. 하고 알료샤가 불쑥 중을 댔다. 뭐? 안다고? 그렇게 실토하는 걸 보니 정말 뭘 좀 알긴 아는 모양이군. 하고 라키치는 짓궂게 이죽거렸다. 더구나 그건 무심코 찌끄린 말이기 때문에 더욱 진실한 고백이지. 그러니까 자네한테 그 문제는 그리 신기한 게 못 된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자네는 벌써 욕정이란 걸 느껴본 적이 있다는 거지? 허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자네를 그저 순진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군. 여보게 알료샤, 자네가 얌전하고 거룩한 인간이라는 걸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넨 점잖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뭐든지 다 생각하고 뭐든지 다 알고 있군 그래? 순진무구한 인간이면서도 그런 방면에 깊은 조예가 있단 말이지. 하긴 난 벌써부터 자네를 관찰해왔지만 자넨 역시 까라마조프, 진짜 까라마조프란 말일세. 이쯤 되면 혈통이니 유전이니 하는 얘기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지. 아버지에게서는 호색적인 성격을, 어머니에게선 광신적인 소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셈이니까. 아니, 왜 그렇게 떨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 그루센카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 그 사람을 꼭 좀 데려와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의 멋없는 법의를 벗겨버릴 테니까. 즉 자네를 꼭 좀 데려와 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군. 난 왜 그 여자가 자네한테 그토록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여간 그 여자도 보통 내기는 아니야. 난 안 갈 테니 그렇게 전해주게. 하고 알료샤는 똘게 웃었다. 어쨌든 미샤, 하던 얘기나 계속 해주게. 난 나중에 말할 테니까. 뭐 뻔한 소리니까 얘기하고 말고 할 건덕지도 없지. 만약 자네의 몸속에까지 호색적인 피가 흐르고 있다면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반은 또 어떻겠나? 그 사람도 역시 까라마조프 아들이니까 호색과 물욕과 광신, 여기에 자네네 까라마조프 집안의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 자네 형 이반은 스스로 무신론자로 자처하면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동기에서 잡지에다가 무슨 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지. 그것이 비열한 짓이라는 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 이반이란 사람은 그런 인간이니까. 또 자기 형인 드미트리의 약혼녀를 슬쩍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잘 될 거야. 당사자인 드미트리가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니까. 드미트리는 한시바삐 그루센카한테 달려가고 싶은 생각뿐이라 자기 약혼녀를 이반한테 떠맡기려는 속셈이지. 더욱이 그런 짓을 자기의 청렴결백한 성격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 모두가 하나같이 파멸의 운명을 지닌 인간들이야. 모두들 자기가 비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니 이쯤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단 말일세. 얘기를 더 들어보게. 지금 드미트리에게 회방을 놓고
놀고 있는 게 바로 그 영감, 즉 자네의 아버지인데 그 영감은 요즘 그루센카한테 홀딱 반해서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거든. 아까 암자에서 그런 추태를 부린 것도 사실은 그 여자 때문이야. 뮤쇼프가 그 여자를 보고 감히 잡년이니 뭐니 하고 성질을 건드렸으니까 말이지. 좌우간 발정한 수고양이라니까. 그루센카로 말하면 전에 그 영감이 경영하는 술집의 마담이었는데 갑자기 그 미모가 영감의 눈에 번쩍 띄어서 그 다음부턴 영감 쪽에서 눈이 뒤집혀 추근추근 거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 추근대는 태도에 고약한 점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다네. 그런데 그루센카는 아직까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양쪽에 다 꼬리를 흔들어 보이고 있거든. 어느 쪽이 더 유리할런지 아직은 좀 두고 보자는 거야. 영감한테서는 돈을 좀 울겨낼 수가 있지만 그 대신 자기를 본 부인으로 맞아들일 것 같지도 않거니와 나중엔 점점 더 구두쇠가 되어 아주 주머니 끈을 졸라 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돈 한 푼 없는 드미트리에게도 취할 점이 있었더란 말일세. 비록 돈은 없지만 결혼은 해줄 모양이니까. 암 하다 마다 돈 많고 귀족이고 가문 좋고 게다가 미모까지 겸한 약혼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 버리고 한때 쌈소노프라는 늙은 상인의 첩 노릇을 하던 무식장이 그루센카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는 거라. 그러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무슨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 자네 형 이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야. 만사가 뜻대로 되어 자기는 사모하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몸뚱이뿐 아니라 6만 루블리나 되는 지참금까지 꼴깍 삼킬 수 있으니 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처지로선 횡재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일이 드미트리를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형제 두 사람이 꼭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 이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지난주에 드미트리는 어느 술집에서 계집들과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는 까쟁까를 아내로 맞을 자격이 없지만 이반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노라고 공공연히 떠들었거든. 물론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로스도 이반처럼 매력있는 남성을 결국에 가서는 거절하지 못하게 될 거야. 벌써부터 두 형제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건 그렇고 도대체 이반은 어떻게 자네 식구들을 모두 사로잡아 버렸길래 모두들 그를 숭배하고 있나?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네들을 비웃고 있어. 오냐, 어서 딸기를 사오려무나. 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어만 줄 테니까. 하고 말이지. 자넨 어디서 그런 걸 모두 알았나? 그처럼 자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알료샤는 눈살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데 왜 자넨 내 말을 두려워하지? 그건 속으로 내 말을 시인하고 있는 게 아냐? 자넨 이반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지만 이반은 결코 돈 따위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미모에는 어떨까? 하긴 6만 루블이란 지참금이 크긴 크지만 이 일엔 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